이슈K 시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건데요. 민생지원이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이냐 시선이 엇갈립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북은 현재 남원과 임실, 정읍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거나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려는 지자체도 있을 텐데 어떤 재원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네, 추가로 검토하는 지자체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죠. 경기가 회복된다는 느낌이 좀처럼 들지 않고 그리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그 바닥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선택한 방법이 소비 쿠폰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민생 지원금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경쟁적으로 이걸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인 상황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회성 성격이 강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결국 미래에 써야 할 돈을 앞당겨서 쓴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관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는 건데요. 네네.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민생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습니까?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이 소비 진작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요. 네. 특히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민생 지원금의 경우 지역과 방식이 서로 달라서 통합적인 비교 분석 자료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소비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 경제 전반이나 소상공인의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성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앞서 말했듯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민생 지원금을 충당하려다 보니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합니다. 지자체들이 필수 사업을 줄이거나 기금을 소진하면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에 중장기 재정 부담이 이제 누적이 되고 정작 필요한 복지, 돌봄, 지역 인프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네. 특히 기금까지 동원하는 방식은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핀 기능 예산인데 그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라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예산 지원이 감당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아예 민생지원금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 그리고 불만들도 현재 있습니다. 네. 이 민생지원금 지급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지급하는 이 시기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겠죠. 지급에 나선 지자체 대부분이 현 단체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선심성 행정이란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을 보면 시민들이 의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현금성 정책이 집중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을 부여해도 선심성 행정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책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정책의 필요성,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요. 또 정책 집행은 선거 시기와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이란 게 선거 전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이 장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민생 회복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앞서 민생지원금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민생지원금은 여러 정책의 하나일 뿐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임대료나 이자 부담 등 고정비 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 화폐의 확대, 공공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 유치 등으로 인구 유출이 아니라 인구 유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